에코프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에코프로 좀처럼 상승 반전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죠. 4월 들어서 증시 첫날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비례면서 반등이 시도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4일로 일단 날짜가 잡혔죠. 따라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 매수를 더욱더 자극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시간 현재 코스피는 1.8%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3%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에게는 강보합선에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주주들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현재 중요한 포인트가 업황도 업황이지만 이제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 공매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2023년 11월 달에 전면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17개월 만에 어제 3월 31일 날 전면 재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대차 장과 급등했던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섹터 중에 하나였고 역시 오늘이 시장에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도 2차 전지 섹터 관련주를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제라든가 에코프로 PM, HLB 이런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공모도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 주가 흐름들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2차 전지 섹터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관건이긴 한데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역시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2일 날 1분기 출하 성적을 공개를 하죠.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이 머스크가 임명이 된 이후에 이 머스크에 대한 반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테슬라 불매 시위도 벌어지고 테슬라 매장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역시 관련 업종인 2차 전지 섹터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그 2분기, 1분기죠.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출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게 또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현재쯤에서 상승에 대한 반전, 또 진바닥은 어디에서 형성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사부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현재 물려있는 분들을 위한 최적의 대응 전략까지도 명쾌하게 수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사부의 경우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올해로 35년째 증권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라든가 또 매일경제TV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최우수 전문가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될 정도로 능력을 검증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상당히 그동안 어렵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 의해서 김사부가 100% 완전 무료로 또 시초가방을 운영을 하고 있죠. 시초가방 식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3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매주 상한가 종목 최소 하나에서 2개 정도씩은 꾸준하게 소개를 드렸었고 추천들도 역시 급등하는 종목들 계속 발굴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죠. 어제같이 급락했던 상태에서도 3월 마지막 날에서도 신라섬유 같은 종목들 매수를 해서 상한가까지 또 수익을 챙겨드렸던 바가 있었고 4월 들어서 첫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세 종목을 소개를 해서 대부분 세 종목 모두 10%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매도까지 현재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시초가방 100% 완전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너무나 많은 개미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시장에 좋지 않고 내리막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미들 구독자분들이 역시 빠르게 좀 계좌를 회복해 주십사 라는 측면에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방에 입장하는 방법부터 잠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 2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링크는 주식으로 좀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밑에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과거 방송에서 종목 진단이라든가 또 포트폴리오 구성 등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민들을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적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그래도 나는 좀 잘 버텨왔다. 현재 물려있는 종목도 크게 없고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빠르게 좀 계좌를 불려보겠다. 이런 열정이 가득한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식을 원하는 분들께서만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사부가 추천했던 종목들의 수익들이 워낙 높으니까 또 적중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느냐, 이 데이 트레이딩 종목들을 발굴하는 비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후에 종목 발굴에 대한 비법까지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시초가방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서 수익들을 올려드렸는지도 직접적으로 확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난 2023년이었죠. 2023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급락을 했죠. 급등 이후에 급락 파동, 이 실적이 아주 중요한데 급등 이후에 실적이 뒷받치면 급락을 하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가는, 또 모멘텀이 있다라면 실적 외에도 다른 모멘텀이 있다라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급등 후에 급락은 당연한 숙명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2차 전지 쪽 전기차의 캐즘 현상과 맞물리면서 여전히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부분들은 결국은 대세이기 때문에 일단 올 하반기 정도, 늦어도 내년 정도는 올해보다 훨씬 더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국면들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쯤에서 진바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여기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지난 1월 초가 있었습니다. 이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 즉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 이 비슷하게 벌어져 있죠. 역별 상태에서 이런 상태는 역별 등간격, 김사부가 명명하기를 역별 등간격 내지 대역별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는 사람 없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바닥이 형성이 되는 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당시에 바닥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부분적으로 시도되는 듯 했었죠. 하지만 결국에 대바닥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공매도 등 수급에 대한 우려들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상 여기서 업황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추세적인 전환들이 연초부터 진행이 됐을 텐데 이 흐름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역별 상태가 형성이 되는 종목들의 경우에 일단 한 단계 더 주가가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폭은 역시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닥은 그러면 어디에서 형성이 될 것인가부터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볼 때도 현재 60개월 이동평균선마저 붕괴가 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마땅한 지선을 찾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노선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죠. 예전은 고점 수준이죠. 이 마지노선 형성이 되는 데가 3만 원대인데 사실 여기까지 추락할 가능성은 10%에서 20%에 불과하다. 그러면 어디가 되겠느냐? 3만원, 3만 5천 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라면은 그 다음에 1차적인 지선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이 진행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를 하는 것들은 의미 자체가 없다. 현재는 10만원대, 15만원대, 또 20만원대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추격 매도에 나선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겠죠. 물론 여기서 막바지 이제 공포를 부추기는 부분들이 결국에 이 공매도와 관련된 요인들이 되겠죠. 근데 공매도를 극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 또 숏 커버링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시장이 공매도를 이기게 된다면 결국에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들도 고려가 돼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바닥이라고 아직까지 확인을 하기는 어렵지만 무릎에서 발목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노선은 3만에서 3만 5천 원대는 이건 앞으로 붕괴되지 않을 마지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사이가 일단 무릎에서 발목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을 하면 할수록 서서히 매수에 대한 강도, 비중을
높여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시 보시면 다시 역별 등강적 상태가 한 번 더 나와주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겠는데 업황 자체를 본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주가는 실적에 좀 선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 중에는 2차 전지 업체들 전반적으로 저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흐름에서 체크를 해본다 하더라도 수급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개인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연기금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사실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이런 쪽에서 매수가 이 금융투자 대신에 들어왔다라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바닥에 좀 더 먼저 형성이 됐을 텐데 아직은 이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앞으로 진정이 되는 시점 그리고 또 연기금이라는 이런 측에서 매수로 반전이 되는 시점 이런 시점이 바닥이 점차적으로 임박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쯤에서는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냐 이거는 아직은 좀 빠르다. 언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대 사이 이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이 연속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해외 증시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우리 시장도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프레의 경우에 5만 원대 안착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재쯤에서 조금 더 흐른 상태에서 바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고점에서 매수한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즉 뭐 8만원대, 9만원대, 10만원대 이렇게 매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격 매도는 이미 늦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수 타이밍을 추가적으로 잘 잡아야 된다. 추가 매수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죠. 평균 단가. 그러니까 10만원대 매수 됐다라면 만약에 4만원대 추가적으로 매수 비중을 늘려서 평균 단가를 한 6, 7만원대로 낮추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죠. 물타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대한 확신들이 높아지고 왔을 때 이런 타점을 잡아서 물타기를 해야만이 오히려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중간한 상태에서 물타기를 했다가는 같이 비중이 높아져서 고통만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마 이렇게 왔던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현재쯤에서는 이제 막바지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4만에서 4만 5천 원대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제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 이런 분들 상단에 김사부 개인 전화번호 있죠. 010-4207-1471로 1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타점 추가 매수 타점 잡아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시점 과연 6만 5천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7만 5천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김사분이 앞으로 해보게 되면 10만 원 대상에서는 매도 타임을 잡아 나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10만 원대로 가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가에 매수를 했던 부분들 올라오면 6만 원이든 6만 5천원 매도를 해서 일부 차이가 생겼다가 또 손실을 메꾸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빠지면 조정 시에 재차 매수를 해서 이런 매매를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서 들고만 가는 것이 장땡이 아닌 것이죠. 이 매매 포인트를 김사부가 잡아드리겠다는 것이니까 1번으로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100% 완전 무료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시초가 공략 주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초가 공략 주방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추는지 또 적중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월 27일 SY스틸텍 대상홀딩에서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SY스틸텍 10% 이상 상승해서 매도를 했고 대상홀딩스 매수가 대비 17% 이상 상승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일날 레이저업텍 대진첨단 소재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죠.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어제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레이저옵틱스 11% 이상 이익을 챙겼고 대진첨단 소재 8% 이상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12% 이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어제였죠. 월요일 대진첨단 소재 클로봇 그리고 신라섬유 스크롤 되고 들어가 되기 때문에 일체의 수정이나 조정 하나도 없는 날 것 그대로죠. 일단 신라섬유 19% 이상 수익 중인데
1315원부터 상한가까지 매도를 해서 상한가까지 이걸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도 진라소미 같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만은 시초가 공략지는 무조건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 매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진 첨단 소재도 7% 이상 상승이니까 이걸 챙기자. 클로벗 9% 정도 상승이니까 이걸 챙기자. 어제 시장이 폭락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걸 챙겨드렸죠.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TXR 로보틱스, 동방 메디컬, 한빌레이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도 좀 있었고, 한빌레이저는 아시다시피 유리기판 관련 테마주기도 한데, 현재 매도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방 메디컬 바로 8% 이익 중이니까 이 챙기자. TXR 로보틱스 9시 43분이죠? 46분이죠? 14% 상승 중에 이익 챙기자. 그리고 한빌레이저 19% 이상, 매수가 대비 19% 이상 상승 중이니까 이익 챙기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도를 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잡는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이런 노력을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 마감 이후부터 준비를 합니다. 장 마감 이후부터 내일 매매할, 시초가 매매할 종목들을 선정을 하는데, 나온 공시는 다 보고,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이슈, 그리고 모멘텀이 어떤 것들인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테마,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해서 다음날 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해내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탄핵 일정이 결정이 됨에 따라서, 선고일이 결정이 됨에 따라서 정치 관련 테마들이 급등을 하듯이 저는 내일 정도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하루 빨리 있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도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김사부의 오래된 인맥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도 입수를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점을 잡아냅니다. 타점. 사실상 이 단기 매매가 좋은 게 뭐냐면 타점만 잡으면 수익들을 얼마든지 매일 낼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라는 건 뭐냐면 기대 수익은 큰데 리스크는 낮은 시점. 이게 이제 매수 타점이 되겠죠. 반면에 매도 타점은 뭘까요? 기대 수익은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거. 이거는 매도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을 잡아내는데 적절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될 수 있고, 또 정보도 플러스를 해서 기술적으로 타점을 잡아서 이게 3위 일치가 되는 종목들, 이거를 한 30개 정도를 발굴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시장을 맞이하는데, 일단 다음날 매수를 하게 되면 시초가에 공략을 하게 되는데, 동시효과 상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벌써 조짐이 동시효과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예상 체결 가격들, 예상 체결 거래량, 특히 거래량 측면에서 변화가 상당히 나타나죠. 개인들은 근데 이걸 처음에 보면 잘 모릅니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 작전을 했던 이런 세력들, 이 선수 출신들, 그리고 상위 1%의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게 딱 조짐을 파악을 해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압축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날 한 30개 정도를 압축을 시켜서 또 아침에 조짐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두 번째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걸러질 수밖에 없겠죠? 승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시나요? 단순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아니면 뭐 누가 좋다고 해서 정보를 받아서, 지인 정보죠? 그건 참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뉴스에 따라서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김사부가 지금 방법 알려드렸죠?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1년에서 3년 정도 해보시면 정말 개안을 하게 됩니다. 성구안이 아주 좋아지는 것이죠. 장타자들, 유명한 선수들, 타자들 보면 이 성구안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하죠. 볼에 방망이가 나가지 않는다. 배트가 나가지 않는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때려서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성구안이 좋기 때문인데, 주시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훈련을 자꾸 하면 성구안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승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 잘 활용을 하시면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보다 좀 더 빨리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루에 딱 2종목에서 3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8시 55분에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초가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9시 57분까지 매도가 완료가 됐죠. 대부분 한 11시 전에 오전 중에 매도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이익을 실현하면 간단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게 매일 반복이 되는 루틴으로 자리를 잡아가면 되는데요. 내일도 수익날 주식을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100% 무료 시초가 공략주라고 있죠.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입장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지금 두 개의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자신에게 맞는 링크를 클릭을 해서 입장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 투자 금액을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제한. 왜냐? 이게 수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개별 종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되는 종목군들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방을 3개, 이제 한 방당, 텔레그램 한 방당 최대 인원이 100명입니다. 이것도 수급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1,000만원씩 100명 해봐야 10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두 종목을 하면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시초가에 우리는 장중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시초가에 사는 것이니까 세 종목을 하면 3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1천억, 2천억, 3천억씩 거래 대금이 나오는 게 이런 정도 시초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낭패를 당한 것이 이 자금들이 커졌던 것을 방관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1,000만 혹시나 해서 1,000만원, 5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계속 불어나요. 근데 자금을 빼지 않고 있고 한 달 지나니까 뭐 2,500이 되고 3,000원이 되고 됐는데 이게 돈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라는 게 생기죠. 더 큰 돈 가지고 하면 빨리 더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적금 해지하고 해서 1억씩 만듭니다. 1억씩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은 4억씩, 5억씩 단기 매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10억이었던 거지 100분 해봐야 10억도 안 됐던 것이 한 달 지나고 나니까 100분이 하는 투자 금액이 150억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두 종목이면 75억입니다. 한 방에 시초가에. 세 종목이면 50억입니다. 50억 적은 금액입니까? 하루에 1,000억, 2,000억씩 되더라도 시초가 50억 들어가면 세력들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올려야 되죠. 우리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세력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투자해서는 절대 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0%, 20% 또는 3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2%, 3% 가도 내리꽂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내리꽂히거나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잘 나가다가 며칠 이렇게 수급이 꼬여서 나오길래 체크를 해봤더니만 방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금들이 커져서 이 수급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죽고 그 방도 결국에 내보내게 하면서 폭발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방부터는 제가 이제 이걸 신신당부를 매번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미만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은 1,000만원 될 때까지 투자금을 재투자하셔도 됩니다만은 1,000만원 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 오늘도 10% 이상은 벌었잖아요. 하루에 100만원 봅니다. 그러면 이거 바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출금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뭐냐면 1,000만원 가지고 하루에 10%씩 벌면 한 달이면 20거래일이잖아요. 2,000만원입니다. 수익이. 근데 금사보다 틀릴 때도 있으니까 한 90% 적중률 보입니다. 1,700만원 정도 잡죠. 근데 이것도 많다. 우선에 떼버리고 그냥 나는 욕심 버리겠다. 1,000만원 하면 1,000만원만 벌겠다 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쉽게. 근데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한 달에 1,000만원씩 한 1년이면 12개월. 1억 2천입니다. 적은 금액 절대 아니죠. 이렇게 벌어야 계좌가 크게 손상이 나지 않고 수익들이 꾸준하게 날 수가 있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최대 투자 금액은 1,000만원만까지만 하자라는 거 지켜주신다라면 김사부가 정말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타점을 정확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과 맞춰서 계좌를 불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